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자, 요즘 stop. No, 북한 I'm never 관련 second 이슈 guessing. 좀 심상치가 않죠. 어제 좀 전해드리려다가 이제 못 전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예,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한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 이거를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너무 나이브하게, 어제 그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벌이용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던데,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러시아에 뭐 공짜로 가가지고 뭐 싸우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한 반대국부가 있으니까 가서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전시훈련 가는 거예요. 북한군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제3세계에 파병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동, 그 유명한 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때도, 예, 북한에서 공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폭격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 대가로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재조립해가지고 지금 ICBM이 됐습니다. 이제 1970년대에 있었던 얘기죠. 예, 제3차 중동 전쟁인가요? 제4차 중동 전쟁인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예전에는 제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해요. 50 넘어가니까 뇌세포가, 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중동 전쟁 때 그 군사 고문단을 파병을 했어요. 이집트에 파병을 해가지고 그 맨날 깨졌지. 이스라엘한테 맨날 쥐어 터지다가 그 예루살렘에 폭격하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다트 대통령인가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인가가 그 소원이었대요. 예루살렘 폭격하는 게. 그리고 북한 군사 고문단, 그러니까 공군, 예, 조종사들이 가가지고 그 이집트 공군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 예루살렘 폭격에 성공을 했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그 선물로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북한이 갖다 놓고 재조립을 한 거예요, 계속. 예, 재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처음으로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게 이제는 ICBM까지 되어 있는 뭐 이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요, 그런 기술 지원 안 해요. 예? 우리나라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뭐 도와줘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었다, 뭐 러시아에서 뭐 도와줘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러시아나 중국도 자기들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최상위급 기술을 제3국에 유출 안 합니다. 예,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뭐 남미 쪽 이런 데 이제 군사 지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많이 다닌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 언제 또 재개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쌓는 거야. 예? 뭐 제3세계를 돕는다는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하는 규모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15,000명 정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15,000명 정도가 가서, 최근에는 또 뭐 전쟁할 때가 많지는 않잖아. 예, 그리고 북한이 어쨌건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예,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참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이제 북한군도 상당히 이제 그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미국 무기가 판을 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예, 실전 경험을 쌓고 온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그냥 북한에서 돈 때문에 저러나 보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 이거는 꼭 그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인기 문제. 예, 제가 이거 증거 나왔다. 야,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는 삐라를 만들어갖고 자작극을 하겠냐.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고, 김여정 부부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라. 이런 주장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알아서 북이건 남이건 뭐 알아서 착착해줘. 그래서 북한에서 바로, 예,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간첩으로 몰리는데, 씨. 아무튼 뭐 증거를 내놨으니까요.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증거 사진들입니다. 예, 요게 이제 북한의 삐라를 뿌린 무인기가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이걸 북한에 찾아낸 모양입니다. 발견 당시 추락된 적 무인기, 예, 조선중앙통신 사진이에요. 예, 나무에 걸려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이 국군의 날 열병식 했을 때, 무슨 개망, 아니, 북한한테 정보 주려고 열병식 한 거예요? 그 열병식 그 사진을 북한에서 도용을 해가지고, 예,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똑같잖아, 이게 지금.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여기다 이름까지 써놨어, 이름까지.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 기밀을, 예?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원거리야. 이거 300km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지들이 언론사에다가 이걸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름까지 써놨어, 여기다가. 북한에서 잘 알아보라고. 요거 남조선 거구나. 이제 남조선이라고도 안 하죠. 요거 대한민국 거구나. 이게 무슨, 예, 아주 다양한 각도로 사진도 아주 잘 찍어놨어요. 예? 아주 광고를 해라, 광고를. 북한에다가 수출하려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각도로 지금 뭐 이 무인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심지어는 우리 군이, 예, 브리핑을 하고 있는 사진까지, 예, 적들이 공개한, 야, 니들이 공개한 거야, 이 자식들아. 이런 분위기야. 이거 조롱이죠, 조롱, 이거는. 자, 똑같아, 이게. 똑같잖아. 뭐 할 말이 없잖아, 이거 할 말이. 추락된 무인기 사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북한 군인들이 서 있고, 예?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 군부 깡패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장비하고 있는 원거리 정찰용 드론 사진 자료.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똑같이 생겼다. 아주 사진도 많이도, 많이도 공개했네, 씨. 이거 뭐 할 말이 없잖아, 이거 할 말이. 이거 똑같이 생겼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야, 니네 자작극이다 이러려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기태라도 회수를 했어야지. 세상에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몰래 가가지고 삐라 뿌리고 지금 북한이 했다라고 자작극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작전이잖아. 그런데 그게 북한에 가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저 비행기가, 제가 오늘 썸네일에 썼는데 무능의 끝판왕이다. 무능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건 뭐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이제 두 개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 도발이 됩니다. 위협이 되고. 그래서 저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북한에서도 무인기가 날라오고 이러니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 수는 있어. 그럼 걸리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좀 위장을 해가지고 없는 걸 갖다 보내든지. 이거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다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이걸 또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막말도 없죠, 국방부에서. 이거 뭐 똑같은데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이거를 저는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예, 저 북한에서 자작극을 한 거다. 우리는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거네, 국방부 장관이. 금방 걸릴 거짓말을 위증을 합니까? 국회 나와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거기 가서 삐라 뿌려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요? 어? 그렇게 해갖고 이게 끝날 문제면은. 근데 북한은 이제 확실한 명분을 얻은 거예요, 지금. 증거까지 딱 잡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압박하고 우리한테 또 또 위협을 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작전을 하는 건 좋은데 걸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군대가. 자, 이 찍들 제가 그 방송을 했더니요. 그거를 저기 독설 다이제스트로 제가 다시 올려놨죠. 제 방송을. 그래서 북한 무인기 증거 나왔다. 북한 침도.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더라고. 또 이 찍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주 요즘 뭐 최한욱 TV 제가 볼 때는 아주 요즘 아주 좋습니다. 예. 아, 내 조만간에 이거 10만 넘어갈 것 같아. 어? 아유, 요즘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여기 청정구역이었는데 뭐 이찍도 오고 정금자도 오고 털봉자도 오고 족바도 오고. 야, 최한욱 TV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 생명체들이 요즘 제 댓글창에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인지도가 있구나. 인기가 좀 올라가는구나. 뭐 이거 좀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찍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친북 방송이냐, 뭐 북한을 편드냐, 뭐 이런 거 써놨어. 이걸 뭐라 그럴 거야, 니들은 이제 그러면은. 북한의 자작극이라면 이제 뭐라 그럴 거야, 이거. 북한에서 이제 남쪽 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 종이로. 이럴 거지. 국방부에서 이제 그렇게 입장 발표하겠네. 야, 저 북한이 저 사진 보고 똑같이 겉모양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저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믿어요, 또? 저는 거짓말 하는 놈들도 웃기지만은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 30%나 된다라는 게 더 황당하고 더 한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프 외놈. 반쪽발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반쪽발이. 우리가 토착외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착외구가 아니라 반쪽발이에요. 51% DNA가 외놈들과 일치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30%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외놈이 되기 싫으면은 투표를 잘 하든지, 미친 짓을 하고 다니지 말든지, 성스러운 최한욱 TV에 와가지고 헛소리 댓글 쓰지 말든지. 자, 북한 이슈. 예, 요거. 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예,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요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투입. 예. 12,000명 러시아 파병을 한다. 예하 여단 4개 여단 소속 병력 12,000명을 파병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으로 전해진 11군단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한데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북한이 이 특수전 부대가 1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생각일 뿐이야 님. 정부 공식 입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 입니다. 예, 벌써 그렇게 입장이 나왔네요. 야, 차라리 그냥 북한에서 자작극이라고 그래. 만든 거라고. 어차피 거짓말한 거 끝까지 가는 거지. 뭘 또 대꾸할 가치가 없다 그래요. 증거 나왔는데. 참 얼굴 두께 하나만큼은 예.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 군대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수전 부대가 한 1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중에 1만 2천 명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자,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해줬어요. 국정원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12,000명이 파병을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또 흥미로운, 이거 아니고, 예. 오늘 또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북한군 목소리가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인이 됐다. 이 기사를 제가
이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빠뜨린 모양입니다. 잠시 확인을 좀 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되는데 예, 저 요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좀 안 해놓은 모양이네요.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포착된 동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정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이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 같지는 않고요. 블라디보스톡 이제 국경선을 넘어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편성 뭐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병이 되지 않겠나, 파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심각한 거는 북한군 그것도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폭풍군단 예하의 최정예 부대가 12,000명이 파병을 간다고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혼자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쓰고 있는 무기들은 뭐 미국제 무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전에서 벌어질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전지훈련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오는 그것도 정예 부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상태가 어떤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런 무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들을 쌓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한국전쟁의 예행연습 수준의 그런 전장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안보상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러시아하고 척지지만 않았어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군을 파병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하고의 우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하고도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포탄 보내주고 자꾸 관여하려고 그러고 주가 조작하려고 대통령이 거기 가지고 생쇼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그럼 러시아 눈밖에 나니까 러시아가 정치적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동맹을 맺고 이제 파병까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자 돈도 벌고 러시아 지원도 받고 실전 경험도 쌓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프로야구 팀이 겨울에 전지훈련을 가는데 뭐 미국으로 가잖아. 돈 많이 들잖아. 따뜻한 데 가고 전지훈련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내고 전지훈련 간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돈 받고 가가지고 전지훈련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러시아에서 돈 주면서 와가지고 전지훈련 해달라. 이런 꼴이 된 거야 이건.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뭐 무기가 좋아지고 뭐 군사 기술이 발전했다고 그래도 전쟁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총이 아무리 좋아도 총 쏘는 놈이 쫄보면은 한동훈 쫄바지 같은 사람이 총을 쏘면은 제대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핵무기의 단추를 누르는 것도 사람이에요. 스포츠하고 다르게 전쟁은 경험을 쌓기가 대단히 어렵지. 근데 그런 기회를 지금 북한군이 안 그래도 지금 뭐 2개의 적대적 국가로 가겠다라는 둥,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둥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형국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서 실전훈련 하는 게 돈 받으면서 실전훈련 하는 게 땡큐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북한이 러시아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 한국 이미 뭐 동맹 관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 동맹 관계예요, 지금. 동맹 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러시아가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미국만 믿고 까불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이제는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야. 북한하고 한국하고 붙는다.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가 자동 개입이에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도 들어갈래? 그러고 들어오지.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가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독도에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깝죽대고, 예? 윤석열이 예? 똥꼬 빠르냐고 정신이 없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 자위대도 사실상 자동 개입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명박 때부터 이건 추진을 해오던 거야. 다들 국민들 몰래, 국민들이 알면은 뭐 지금 뚜껑 열릴 상황이 되니까 쉬쉬 하는 거지.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전쟁 터진다? 그러면은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여기가 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지 뭡니까 이게. 근데 이런 판국에 이 철딱선이 없는 정부가 무인기를 북한에다 평양에다 날려보내고 거기 가서 삐라 뿌리고 있고, 그것도 조용히 날리고 돌아 나오면 다행인데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북한한테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꼴밖에 더 됩니까? 세계 정세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예, 지금 탄핵보다는 핵전쟁이 먼저 터지는 거 아닌가. 어? 자, 그러면서 예, 큰 소리는 또 엄청나게 칩니다, 이것들이.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코미디예요, 코미디. 제가 볼 때는 북한 러시아 파병 관련 긴급 안보회의, 예, 중대 위협이다. 그래서 무인기 날려보낸 거예요? 중대 위협이면 어떡할 건데? 러시아 대사한테 가서 항의할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당장 그럴 텐데? 야, 북한하고 니네하고 무슨 상관이야? 니네 남남이라며. 더 웃긴 건 우리 가발이에요. 한동훈 북한 참전으로 북러 동맹 확인, 명백한 위협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극부로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협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래, 뭐 규탄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뭐 할 건데, 동훈이? 네? 모해님, 슈퍼챗이 너무 없네요. 예, 쪼매씩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뭘 할 건데, 뭐, 어떤 걸 할 건데? 응? 아니, 뭘 조치를 한다며요. 북한이 하여튼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래, 뭐, 인정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건데? 뽕브라에다 미사일 넣습니까? 옛날에 그 마징가 제트 뭐 그런 그 만화 영화 있었죠, 그죠? 예. 가슴에서 팍 미사일이 나가는. 뽕브라에다 미사일 장착해? 그래갖고 쏘나? 예? 키높이 구도로 뭐 공격을 해? 북한을? 뽕브라 얘기 나온 김에 요거랑 관계는 없는 건데, 뽕브라 얘기가 그냥 나와서요, 갑자기. 예. 뽕브라로 북한을 응징을 하겠다니까, 이거 한동훈 관련된 영상을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뒤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뽕브라 얘기가 나오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부산 금정 보궐선거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 아침에 일찍 나오느냐고 뽕브라를 빼놓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뽕브라를 빼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팔을 드니까 이제 이 겉에 셔츠를 입었는데, 이 팔을 이제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길 예상을 못한 거야. 이러고 있어야지. 뽕브라 안 보이게.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그 후보랑 팔을 이렇게 드니까 옷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셔츠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슴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슴을 잘 보시면 이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뽕브라 안 했어. 없어. 여기가 없어. 이게 확실해, 이제. 뽕브라였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입증이 되는 지금 증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슴이 너무 빈약하니까 창피했는지, 그 와중에 요거 옷을 지금 이렇게 여미느냐고. 아니, 그 남자가 가슴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
가슴이 없는 게 저게 왜 부끄럽지? 그걸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키나 머리숱에 컴플렉스가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뭐 머리숱이 없으면은 뭐 그닥 뭐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또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도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 뭐 그거야 뭐 그래 좀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래서 뭐 가발을 쓰고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거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럼 뭐 신체적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성형수술도 하는 시대에 그걸 못하겠습니까? 가발 쓰면 뭐 그게 죄인가요? 가발이 죄인가? 아니 그런데 저는 살다가 남자가 가슴이 빈약한 게 컴플렉스인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 저도 뭐 이렇게 체구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뭐 가슴이 있는 편은 아닌데 아니 여성분들이 뭐 여성분들은 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남자가 가슴이 빈약한 게 그게 왜 컴플렉스가 되지? 나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제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아, 특이한 친구예요 우리 동훈이는.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뽕보라 파병했나? 뽕보라를 파병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다 떠나서 러시아에 뭐 경제 제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 북한에 뭐 더 제재할 게 있어? 아니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고? 잘 됐네. 어? 이게 더 웃기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더 찐따다. 야 한동훈만 찐따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더 찐따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지. 자 오세훈 보세요. 오세훈. 북한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 핵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 예. 모해님. 예. 당당한 빵순이님 좋다. I love you. 예. 그 사이에 또 슈퍼챗들 많이 쏴주셨어요. 예. 신순봉님 감사드리고요. 예. 글로리아님도 꼬리 잡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북한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예, 이게 무슨 발언이냐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지도 콕 집어 적국이 주권 침해 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 북한에서는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그래서 남북 도로 연결도로 폭파 이틀 만에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서 헌법 개정으로 북한은 이제 한국은 적대 국가가 됐다 이러면서 지도를 펴놓고 예, 작전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인기 같은 거 보내면은 이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자, 남북 연결 육로 폭파와 관련해서요.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에 글씨가 쓰여 있는 대형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이게 주목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상식적인 표현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온 남조선과의 혹은 대한민국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이다. 남북 도로 연결 도로 폭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칭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서울에 대한 모종의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는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적대적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뭐 이른바 예전에 얘기했던 북한에서 얘기했던 통일 전쟁이나 남조선 해방 전쟁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
즉 서울에만 국한하겠다.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진 않는다. 서울을 때리겠다. 이러면서 두 개의 국가론에 기초한 대남 군사 전략의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가평으로 이사 오세요. 자,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 조건 여야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대해서 물리적 보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무인기, 서두에 무인기 말씀드렸는데 무인기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은 자신들은 거침없이 군사적을 이용해서 서울을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이 북한 발언 참을 수 없는 분노, 핵 잠재력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이 핵무작을 한대요.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서울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 언사를 했다.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이 핵무기가 있고 우리가 없는 비대칭 상황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짓 평화론을 확산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궤변이 대표적이다 하면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방어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서울시장이 핵무장을 한다라는 얘기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개소리인데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서울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오세훈이가. 진짜 오세훈이 5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군 지휘체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서울시장하고 뭘 협력을 해요? 어떤 걸 협력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보니까 서울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요. 용산이나 한남동, 광화문, 서울시청 뭐 이런 데 아닌가 싶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 촛불 집회 장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곳으로. 제가 지금 언급한 곳들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용산 이직 주민 여러분, 이번에도 교육감 그 조저녁 많이 찍으셨더라고. 한남동 주민 여러분, 강남, 그다음에 서울시청, 조선일보도 서울시청 근처에 있죠. 중앙일보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